이 전체 일자리 숫자에 비해서 공급이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늘어나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레저 적객이라는 사실은 어떤 것들을 또 말해주냐면, 이 고용 비용 지수가 여전히 낮을 수 있는, 그 고용 비용 지수라는 건 뭐냐면 임금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롬 파월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시간당 임금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이민자들에 의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이 서비스 레저 부분의 수요를 채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임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금에 대해서, 임금 상승률이나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지표 안에서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많이 반영된 것 중에 하나는 신규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거는 1월 달에 여러 가지 오차들 때문에 보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작년 12월이 너무나 그 눈폭풍이 많았고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 50도도 막 내려가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구직 관련된 일이 안 일어나다가 1월 달에 그 예년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날씨가 오면서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거의 2배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오류, 데이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지만은 그 1월 달에 그 고용에 관련된 어떤 그 숫자는, 1월 고용은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 캘리포니아 주의 10개 대학, 그러니까 대부분 캘리포니아 대학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대학교 그 노조가 12월 달에 파업에 들어갔다가 1월 달에 다시 근무를 시작하면서 이게 고용으로 잡혀서 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빼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게 공식적으로 지금 뭐 이미 뭐 여러 군데서 보도가 돼서 이제 공식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날씨로 인한 그런 거, 그 다음에 5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편차를 두고 일어났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50만 개의 반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아직 좀 많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1월이 오류가 있었느냐를 보여주게 된다면 다소 시장은 안심하겠지만, 이번에도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시장에 굉장히 큰 걱정을 끼칠 텐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자리와 임금에 관련된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임금 상승률이 좀 중요하다. 임금 상승률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 중에 고용이 끼치는 영향은, 실업률이 끼치는 영향은 이 임금과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이 빡빡하다, 쉽게 말하면 수요가 더 많은 경우는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은 강화되고 약화되지 않을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두 가지를 같이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거냐, 두 번째는 그래서 수요가 더 많은 상태가 계속돼서 임금, 시간당 임금이나 임금 상승률,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되느냐, 이 부분이 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극성을 부려서 시장에서 걱정스럽게 될 거고, 연준이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될 건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시작한 어떤 이유도 제롬 파월이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다면 50bp까지 고려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거는 계속해서 이들이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건 뭐 특별할 게 없고, 뭐 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다만 시장에서는 50bp를 구체화할까 했는데 구체화했을 뿐이고, 사실은 중요한 건 데이터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될 거냐를 예상할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크게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요인 중에 이미 다 조정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간의 문제이지, 뚜렷하게 예상되는 영역들,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품은 작년도 전쟁 이전으로 식품가는 다 내려갔어요.
이제 지금 계란값만 약간 미국 같은 경우 계란값만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식품가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품, 특별히 에너지도 아까 유가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더 특별하게 올라갈 요인이 없어요. 다만 뚝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누군가는 그거를 걱정스럽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잘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걱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와 식품이 들어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크게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큰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와 식품을 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걔는 왜냐면 왔다 갔다 하고 걔는 결국에는 이미 꺾어진 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와 식품을 빼고 난 나머지 물가, 헤드라인에서 걔를 빼고 나면 코어 CPI인데 그 코어 CPI조차도 그 걱정을 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거비 부분이라는 거죠. 주거비는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꺾어졌다. 제롬 파월조차도 6월 달에 되면 주거비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헤드라인 CPI에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가 중요하다. 코어 중에서도 주거비 부분은 안심하고 빼도 된다. 나머지 부분이 뭐냐?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임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거는 상품 물가하고 다르게 재화를 구입하는 그런 거하고 다르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부분들마다 임금이 증가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증가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안에는 미묘한 어떻게 보면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봉이 높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높은 쪽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내려가고 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아주 낮은 레저 접객 요게 바로 서비스 임금이에요. 대표적인 서비스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에서는 임금이 20년 3월 대비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 관련된 일자리에서는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이 우려스러운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얘네들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낮은 데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임금이 끼치는 물가 영향력은 작은 쪽에 속하죠. 오히려 시간당 임금이 높은 쪽들이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쪽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대부분 많은 감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메타가 또 다시 18%가 아니라 또 대규모 해고를 선언했죠. 이것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부터 해서 한 주 내에 이제 기술 분야 감원이 또 다시 집계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런 리크루트 회사들 그러니까 이쪽 그 일자리 관련된 업무를 하는 2개 회사가 지난주에 이제 발표했죠. 그 정부 발표하고는 사실상 다르다. 자기들이 조사한 거로는 일자리가 줄고 있다. 그리고 많은 감원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그건 떠나서라도 지금 보시면 기술 분야 감원은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정도가 약하지도 않은 정도인데 이렇게 기술 분야의 감원들은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보는 것처럼 그 시간당 평균 임금이 높은 쪽인데 이쪽은 어떻게 되고 있냐? 감원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금 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거꾸로 시간당 임금이 낮은 쪽들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상 지난달에 아주 많은 일자리 중에서 대부분의 그런 일자리가 서비스 임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럼 왜 지금 현재 임금을 갖고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실제로 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이게 설명드린 내용처럼 어떤 게 있냐면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나 시간당 임금이 낮은 쪽들이 많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은 낮은 걸로 나온다. 그게 요번에 지난달에 발표된 고용지표에 그렇게 나왔죠. 시간당 임금은 하락한 걸로 나왔는데 전반적인 일자리는 뭐 50만 개 이상 나왔으니까 일자리가 늘었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자리가 구인이 많은 더 수요가 많을 때는 월급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사람을 많이 구하는 거니까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임금은 하락한 걸로 나온 걸로 봐서 그게 무슨 일인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임금이 낮은 쪽들이 일자리가 많이 늘더라도 임금이 아주 높은 쪽들이 많이 감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모습들의 한 부분이 뭐냐면 왜 그럼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계속 수요는 더 높은 걸로, 실업률은 더 낮은 걸로 나오나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유는 55세 이상이 코로나 이후에 아주 많이 조기 은퇴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하고는 다른 은퇴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자체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확실하게 떨어뜨린 첫 번째 요인. 두 번째는 이민자들이 시장에서 사라졌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타이틀 42라고 말하는, 이 타이틀 42는 뭐냐면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거는 뭐 앞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얘기될 요인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서, 그 타이틀 40이라는 법이죠. 이거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민자 관리법 중에 하나로, 미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민자에게 수용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자체를 아예 권리를 안 주고 그냥 즉시 추방하는 법.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나온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요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쫓아내는 거.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타이틀 42는 아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추방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추방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래서 지금 추산으로는 뭐 56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추방당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전체 노동 인구, 노동 가능 인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해외에서 태어난 해외 노동자, 이민자죠. 이민자의 그런 숫자가 지나간 2020년부터 지금 22년까지 거의 3년간 즉각 그 추방당하면서 실제로 엄청난 숫자의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 숫자는 어느 정도 되냐면, 실제로 그 40만, 50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감소했었던 거를 여러 가지 이제 노동 채용 지표에서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타이틀 42가 요번에 5월 11일 날 폐지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난 2월 중순쯤에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다 통보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냐면, 원래는 여기는 의회에 통보했다고 돼 있는데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원래 요거를 폐지하기로 돼 있었던 거를 공화당이 제소를 해서 헌법재판소로 이거를 올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정을 내렸냐면, 다시 법이 결정될 때까지는 즉시 추방할 수 있는 거를 유지한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이 법이 유효해 왔던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도 법적으로는 추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 법을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이 타이틀 42도 종료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언제냐면 5월 11일인 거죠. 5월 11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이 이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레저 적객 일자리의 거의 대부분을 이민자들이 이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가 느는 거가 아니라 그 일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팩트가 생겨나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항상 이제 공급이 더 많도록 했던 게 이민자들이었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타이틀 41을 통해서 이 공급이 확 떨어지게, 그러니까 공급이 떨어지니까 수요는 그대로 있거나 수요가 이제 오히려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작년 하반기부터는 서비스 레저 관련된 수요는 더 늘어났겠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레저 접객에 관련된 일자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보시면 어느 거보다 증가하고 있는 거죠.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밑에 보시면 서비스 일자리 수는 코로나 이전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보시면은 레저 접객은 아직 이 점선 아래에 있죠. 코로나 이전 2020년 19년도 말에 비해서 아래 현저하게 있기 때문에 레저 적객 관련된 서비스 수요는 당장 사라지지 않고, 왜냐하면 PMI 지표를 보면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자리 수 중에서 레저 접객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이 하드캐리 한다고 할 만큼 많이 늘어나고도 있지만 여전히 늘어날 폭도 제일 큰 게 레저 접객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 서비스 일자리 수를 다 합친 전체 구인 수를 따진다면 당연히 점점점 이 서비스 일자리 숫자 때문에 늘어나는 식으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 타이틀 42에 의해서 공급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법이 5월 11일 날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숫자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로 5월 이후에 이제 물론 단순하게 딱 5월에 이루어지진 않죠. 지금은 주별로 민주당이 잡고 있는 주들은 지금도 추방을 하지 않고는 있는데요. 그런저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전체 일자리 숫자에 비해서 공급이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늘어나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레저 적객이라는 사실은 어떤 것들을 또 말해주냐면 이 고용 비용 지수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여기 돼 있지만 낮을 수 있는 그 고용 비용 지수라는 건 뭐냐면 임금이에요. 시간당 임금이 낮은 사람들, 시간당 임금이 낮은 직종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시간당 임금이 높은 직종이 광범위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돈으로 합쳐졌을 때 고용 비용 지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제롬 파월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ECI라는 그런 지표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시간당 임금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자들에 의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이 서비스 레저 부분에 수요를 채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얼마 전까지는 일부분에서 얘기가 됐다면 지난주에 주요한 그 리크루팅 업체, 인력 관련된 업체가 이거를 지표로 발표하면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로 기억하는데 그쪽에서 아주 대서 큰 헤드라인으로 발표했었죠. 그래서 다음번 지표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날 거다라는 기대감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는 이게 무차별 또 그 다음에 이 원인이 있는 거에 의한 거지만 코로나로 인한 현금 살포로 인해서 생겨난 공급망 문제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력 구조 문제에 의한 그런 문제였다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이 모든 결정의 관건을 갖고 있는 주거비 외 인플레이션, 서비스 임금, 그러니까 주거비 외 서비스 물가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임금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사실상 임금은 위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올려놓을 요인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